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해상의 조이입니다. 귀엽고 나약했던 오늘의 주인공 스티븐 썸 굴뚝새는 뉴질랜드에 살았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로 유명한 뉴질랜드는 호주 옆에 위치했으며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 사이의 해협에는 작은 스티븐 썸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해상에 남았던 마지막 스티븐 썸 굴뚝새가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스티븐 썸 굴뚝새의 화석이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때 처음에는 뉴질랜드 전역에서 이 새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에는 원래 쥐가 없었기 때문에 스티븐스 굴뚝새들이 쥐를 대신해서 청소부 같은 역할을 했으며 곤충들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날개가 트여 있으며 이들은 두 발로 콩콩 뛰어다니면서 땅 위의 것들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참새목에 속하는 굴뚝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참새처럼 정말 작은 새인데요. 이 새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이유는 참새목 중에서 보기 드물게 나는 능력을 잃어버린 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주하면서 따라 들어왔던 쥐로 인해 자연스럽게 남섬과 북섬에서 사라졌으며 쥐가 미처 들어가지 못했던 스티븐 섬에서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마지막 낙원 같은 곳이었는데요.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처음 이주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189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백인들은 전 세계의 바다를 항해하며 새로운 땅을 개척했으며 그러던 중 이 섬을 발견했고 항로 기준을 목적으로 등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등대지기 데이비드 라이어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때 함께 들어온 것이 바로 고양이 티블스입니다. 쥐가 없는 이곳에 고양이를 데려왔던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 티블스가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물고 왔습니다.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알았던 라이얼은 그저 티블스가 심심해서 새를 잡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티블스는 또 작은 새를 물어왔습니다. 새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라이얼은 이 새의 정체도 모른 채 티블스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티블스가 매일 똑같은 새를 물어오는 것입니다. 티블스는 새를 잡기만 할 뿐 먹지는 않았는데요. 그저 사냥하는 것을 즐겼던 것입니다. 날지 못하는 새 스티븐 썸 굴뚝새는 고양이 티블스에게 너무 좋은 사냥감이었습니다. 총총 걸음으로 뛰어 도망가는 새들의 모습은 티블스에게 큰 재미를 줬던 것인데요. 또한 이들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이런 천적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계속해서 이 새를 잡았고 라이얼은 그저 티블스가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는 멋진 능력을 가진 고양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티블스가 잡아온 굴뚝새는 10마리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이 새가 처음 보는 새라는 것을 깨달았던 라이얼은 영국의 조류학자에게 죽은 굴뚝새의 표본을 보냈고 영국 조류학계에서는 이 새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붙은 이 새의 이름이 바로 뉴질랜드 스티븐 썸 굴뚝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스티븐 썸 굴뚝새를 섬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본토에서 밀려나 스티븐 섬에서 마지막으로 생존했던 굴뚝새는 단 한 마리의 고양이 티블스가 멸종시킨 것입니다. 한 마리의 외래종이 그 지역의 토종을 멸종시킨 것은 재앙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 섬의 고양이를 아무렇게나 풀어놓은 인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스티븐 썸 굴뚝새는 현재 트레버시아 라이얼리라는 새로운 학명으로 바뀌었고 단 12점의 표본이 영국에 남아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동물이지만 이 새를 실제로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외래종의 침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외래종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고양이의 원종은 유럽 들고양이입니다. 처음에는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분포했던 종인데요. 곡식을 먹어치우는 쥐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육되었던 기록은 약 9,000년 전 근동 아시아 지역 야생 고양이가 근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현재의 고양이는 실크로드를 타고 서역에서 들어온 외래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고양이가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라는 설이 유력하며 한편에서는 쥐가 경전을 쏠지 못하도록 고양이를 들여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 의존도에 따라서 집고양이, 길고양이 등으로 나뉘는데요. 길고양이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 귀엽고 안쓰럽고 연약해 보이는 고양이지만 야생의 수많은 동물들에게는 여전히 무섭고 사냥을 잘하는 포식동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양이는 선천적으로 포식자의 위치에 있으며 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냥은 본능입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40억 마리의 새와 22억 마리의 포유동물, 3억 2천만 마리의 양서류, 8억 마리의 파충류가 고양이로 인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매년 5,500만 마리의 새가 고양이로 인해 죽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연간 6억 5천만 마리의 파충류와 매일마다 100만 마리의 새가 고양이로 인해 죽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뉴질랜드에서도 고양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한 마리의 길고양이가 일주일 동안 무려 102마리의 토종 박쥐를 죽였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남부 오마우이 지역에서는 고양이 금지법을 도입하고자 했으며 호주의 녹수 지역에서는 고양이를 집안에서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만 마리의 길고양이를 살처분하기도 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호주의 토종동물 20종을 멸종시켰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으로 이런 피해가 속출하면서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는 고양이를 100대 치명적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했습니다. 고양이는 정말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동물인데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만큼 고양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우다가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스티븐스섬 굴뚝새의 멸종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고양이들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이상 즐거운 회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